정수경입니다. 마을에선 맨 윗집 먼당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태어나 주변엔 대밭이 넓어서 봄이면 죽순이 수없이 자라고 있어서 국민학교인 초등학교 미술시간이면 늘상 보는 죽순이 자라는 모습을 즐겨 그렸다. 선생님께서는 잘 그렸다면서 교실 뒤편 게시판에 내 그림을 붙여주면서 칭찬해 주셨기에 다른 그부들의 부러워하는 눈길들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성중학교에 다닐 땐 미술 시간이면 연세대 영문과 출신인 영어 선생님이 맡으셨다. 선생님을 나를 교무실로 불러 내일 미술 시간에는 내가 그린 것을 보고 친구들이 그리게 할 것이니 그러한 도화지를 주면서 여기다 그려오라 하셨다. 나는 늘상 보는 죽순의 모양을 조금 솟았을 때와 좀 더 많이 컸을 때 것을 그리면서 선생님께서는 칠판에 붙여두고 저렇게 그리라고 하셨다. 3학년 때인 미술부장이라는 명의와 함께 특활 시간이면 출석부를 내게 맡겨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잘 그릴 수 있게 도와주라 하셨다. 부산 동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미술 선생님의 인정을 받아 미술부장이 되고 이미봉 사범의 당수부에 들어가 당수부장도 겸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학도 호국단 단장이 되어 부산 공설운동장 행사 때면 항상 맨 앞에 서서 호국 단기를 들고 시가 행진을 하기도 했다. 나의 그림은 사실 작업에 집착한다. 특히 설경을 즐겨 그려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계속 사실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다 할 수 있는 신작이 나올 때까지 나는 계속 그릴 것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행복의 연속이다 하여 나는 계속 그릴 것이다. 우리 시의회가 처음 창립될 때에 내가 장미 총무를 맡아가지고 계속 우리 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사실 그림 단체로서 우리 미술계에 우뚝 서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 내 고향 고성 삼산면 바닷가에 와서 미술관 5층 건물을 올리고 이 안에다가 작품을 진열하고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놀러 오셔서 관람하시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양화가 송대호입니다.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미술 작업을 하게 되는 계기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주 옛날 초등학교 5학년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미술 시간에 그렸던 그림이 우리 교실 뒷면에 선택되어 붙여진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림을 잘 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미술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학은 미술대학을 다니진 않았지만은 교육대학에서 미술교육과 전공한 것을 미술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직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작업 활동을 하면서 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교직을 마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나의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됐는데, 그 계기는 어릴 때 그림을 잘 그렸다기보다는 남보다 잘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것이 미술과 계속해서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작품 세계는 처음에는 주로 풍경을 소재로 많이 선택했습니다. 자주 만나는 그런 주변의 환경이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좋은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서 사생을 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차츰차츰 사생 위주에서 작업실에서 화면을 꾸미는 그런 작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색감이나 구도 같은 것이 인위적으로 내 나름대로 변형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더 발전해서 풍경 외에도 정물화나 인물화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특히 인간의 내음이 배어있는 역사적인 유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그러한 정물을 표현한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적인 작업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을 변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기도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특히 화면의 색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내 나름대로의 색감으로 화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더 거칠게 또 작업한 흔적이 많이 묻어나는 두터운 화면을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추상의 세계로 발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배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제 작품 세계를 예견해 보자면,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화면에 순수한 추상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도해 보니까 추상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색감을 잘 나타내고 은연중에 어떤 형상을 암시하는 그런 추상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미술 작품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여러 가지 풍토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후배 작가들이 선배를 존중해 주는 그런 우리 미술계의 풍토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술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조그만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따뜻한 정과 빛을 찾아 화폭에 담는 화가 정상념입니다.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불렸죠. 1학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화가의 꿈을 키워왔고 지금 작가의 길로 입문한 지는 38년 차 됩니다. 현재 정과 불심을 주제로 가족과 주변 이야기를 담은 연꽃 그림과 선에 선명함을 불어넣는 인물 크로키를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화가의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대학 졸업전을 계기로 동문단체인 길동인에 참여하며 미술계와의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당시 신우의 이문이셨던 엄윤숙 선생님의 추천으로 1993년 신우회에 입회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사회 속 소외된 삶과 일상에서 묻어나는 인간의 내면에 주목했습니다. 작가 본인의 삶이 투영된 듯한 사실에 애정이 갔고 나를 보듯 그들을 보았지요. 그들은 평범했고 소외된 듯한 삶과 없음의 일상으로 힘들어 보였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따뜻함과 희망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답니다. 어둡지만 어둡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일상 속 작은 빛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주로 사용한 재료는 작품의 방향과 느낌에 따라 파스텔 또는 유화로 그렸고 오래된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 실감을 내기로 했답니다. 제 작품의 흐름을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을 바탕으로 한 대상과 신상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 정이며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연꽃의 청함과 연잎이 지닌 묘한 강인함에 끌려서 연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연밭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같았답니다. 자연이라는 무대에서 연꽃, 연잎, 연방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의 희노애락을 연출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감동은 연꽃 이야기 시리즈 작업으로 이어졌지요.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넉넉한 품의 보자기 같은 연잎처럼 제 작품 속에 따스한 행복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답니다. 현재 작업 중인 연꽃 그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요구에 응할 뿐이라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 제 여정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연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따스한 정과 희망의 빛을 그림으로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제 그림이 감상자 분들께 작은 기쁨과 울림으로 다가가 행복 선물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최영근입니다. 저는 서양화를 통해서 한국 고유의 역사와 유물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어두움과 희망, 그리고 이런 인식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고대 문명인 가야 시대, 그리고 신라 고려 시대를 바닷속을 배경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바닷속 배경과 유물과의 관계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어떤 역사적 진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참 즐겁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에 꿈을 두고 미술대학 한성대학 서양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후에 생활이 막막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직장생활과 병행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약 40년 정도 그림을 그려왔고요. 현재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어른들 성인반을 운영해서 그림을 가르치고 저도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저의 초기 작품은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추상성이 강한 간딘스키풍의 그림입니다. 추상화의 아버지 격인 간딘스키는 굉장히 즉흥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뜨거운 추상 간딘스키풍이 아마 거기에 매료돼서 한동안 추상화를 그렸고 이후에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부산에 오니까 부산의 바다와 이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해서 여기에 매료되고 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구상풍으로 그려야겠다 해서 유화 수채화 작업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저의 현재 작업은 여기에 보이는 그림처럼 바닷속에 유물이 있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가야시대 유물이고요. 가야시대부터 신라시대, 고려시대를 망라해서 바닷속에 그림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안 가야박물관이나 기타 가야박물관에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보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이 600년에 걸친 가야 문명이 아직도 재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관계자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우리 가야 유물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현해탄 바다 안에 많이 수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림 속에서 제가 찾고자 했던 것은 잠수부도 들어가지 못하던 그런 공간을 예술가가 들어가서 그림 속에서 가야의 문명을 다뤄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야 시대 문명이 바닷속과 연관돼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가야 문명은 아직도 재조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미지의 왕국으로서 역사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어떤 문화와 전통이 새롭게 재발견됐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작업은 역사 속에 담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조금 더 전통적 가치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가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역사에서 훌륭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려 불화라든지 고려 청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소개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현대적인 변형으로서
모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는 꼭 유화나 뭐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사용을 해서 특히 그 혼합 재료 이런 쪽을 제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데칼코마니 기법입니다. 데칼코마니라는 것은 A판과 B판이 마주쳐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데칼코마니 기법 플러스 드로잉 기법이 혼재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조금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좀 더 재밌는 작업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또 동료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계가 반성할 부분도 많지만은 또 문화라는 개념에서 또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지원 속에서 꽃피고 또 세계적으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 전반적인 해화 또 어떤 문화가 용성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의 많은 작가들과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힘들고 아주 어떤 힘든 가운데서 힘차게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그리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이 좋아서 중학교 때부터 쭉 그림 속에 살아온 조영엽입니다. 올해 80이고요.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미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홍대를 가게 됐고 졸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딴 직업도 가졌습니다. 뭐 동아공기 주식회사 저희 이제 집안의 공장인데 뭐 거기서 뭐 전무이사도 하고 대표이사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내 근무하는 사무실 옆에는 화실을 항상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셀을 다루는 직업을 했어도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의연 74년을 그림을 그리게 됐네요. 뭐 특히 작가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세계에 이제 여러 친구들하고도 교류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이래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조목가 선생님이나 성백조 또 송혜수 또 뭐 여러 분 계셨습니다. 뭐 그분들은 이제 하실에 이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한 2년 정도에 대해서 그때 부산 재건예술제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그게 제일 초창기에 부산에 그 그룹전이 있었어요. 그 일종의 공모전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원래는 이제 조각을 전공을 하려고 이제 대상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조각을 이제 출품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 우연찮게 이제 입선이 되고 그 이듬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때 이제 제 2회 그러니까 재건예술제 두 번째 연속되는 게 이제 경남예술제라 해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59년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때 조각에 내가 특선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대학에 가갖고 이제 건축미술을 전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가정사정은 이제 저희 부친이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무슨 요만한 철공소였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창원에 그 공장이 있는데 그전에는 서면에서 그 철공소를 했어요. 부친이 이제 내가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를 좀 반대를 했습니다. 해도 항상 그림은 내가 그려왔습니다. 그려오다가 쭉 그림은 그려왔죠. 그려오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해, 저해 뭐 여러 가지 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입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은 이제 그룹전을 하게 됐죠. 하다가 보니까 뭐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냥 내가 그림이 좋아서 나는 한평생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물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뭐 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다가 이제 인물 쪽에 치중을 이제 하게 됐어요. 하다가 보니까 누드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냥 이쁘게 여체를 그린다는 그거는 그야말로 누드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거기에 약간 에로틱한 어떤 부분을 이제 가미를 해가지고 좀 에로성이 좀 있는 거죠. 그걸 추구를 하면서 개인전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서도 하고 포항서도 하고 대구서도 하고 뭐 이래 하다가 오늘날은 내가 알기로는 조영재 하면 풍경이나 뭐 바다 그림이나 뭐 이런 것보다 누드 쪽에 조금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현재 진행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어떤 작품을 좀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림은 그림일 뿐이지 거기에 뭐 특별한 뭐 의미를 갖다 붙이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누드면 누드에 좀 에로틱한 어떤 부분 예를 들어 갖고 무슨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뭐
가물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상대든 아니든 어떤 그런 그 느낌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 심성이 이제 플러스 됩니다. 나는 사물을 통한 그림은 심성으로서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구해 나갈 작정인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든 이제 전시회를 가시면 물론 그림에 대한 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요. 그 어떤 작품을 이래 대할 때 그냥 그 모양과 색채에서 감탄하고 그러지 말고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가들마다 추구하는 게 있고 그걸 분석을 좀 하면서 감상을 하면 뭐 내 작품이든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든 어떤 좀 성과가 있는 관람이 될 겁니다. 난 그걸 부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업사이클링 아티스트로서 현대미술 작가 조용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그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그림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 전공도 못하고 사회생활 좀 하다가 뭔가 가슴에 맺힌 뭔가가 있어서 그림을 조금 늦은 나이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늦게 시작했으니 그 어떤 압축된 힘이 요즘 와서 아주 폭발하듯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틈틈이 한국가부터 한 1년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뭐 처음에 사군자부터 해가지고 풍경까지 1년 만에 뭐 완전히 주말 반산하듯이 했는데 그 도중에 유아를 만났습니다. 그 가중에 최봉준 선생님의 그 사회교육원에서 만나가지고 또 한 2년 같이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뭐 입문을 하면은 다 그렇겠지만은 정물 그리고 풍경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야외 스케치를 가야 좋다 이래가지고 우연히 또 신창호 선생님을 수요일마다 야외 스케치 가는데 나갈 수가 있어서 한 몇 년을 갔다가 같이 다녔습니다. 거기서 어떤 색과 구성과 뭐 구도 잡는 거 이런 거 어떤 나름대로 터득하면서 또 거기서 터득한 게 이제 실험으로 부산
저 미술대전, 뭐 전국 공모전 뭐 많이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입특선도 많이 받고 그래 했는데 그림을 해 나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마약보다 더 지독해가지고 그 빠져들어가는 게 아주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하면서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과정에 늦은 나이에도 이 어떤 그 이론적인 거와 뭔가 근본적인 걸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늦은 나이에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 대학까지 가니까 늘 그리던 거 그리고 뭐 합디다. 오히려 교양 과목에서 더 내 작업에 도움되는 철학을 갖다가 도입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또 안 되겠다. 대학원까지 가보자. 대학원에 가서 비로소 내가 원하는 어떤 샘물을 만난 것처럼 어떤 철학적인 거다. 물론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철학, 미술 철학에 대해서 미술사에 대해서 제대로 맛을 본 턱이 되죠. 그러면서 또 늦은 나이에 용감하게 미국도 가고 여행 비자 가지고 뉴욕에서 개인전도 한번 해보고 그림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용감합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골판지를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이제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처음에는 이미지 오브 맵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석사 청구전으로 이미지 오브 맵을 그렸는데 그때는 이제 골판지를 사용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상공에서 내리다 보는 어떤 그 땅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갖다가 압축해가지고 화면에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리는 것이 이제 뭔가 그 화면이 그냥 페인팅만 할 때는 임팩트가 약한 것 같아서 생각을 하다가 떠올린 게 제가 골판지를 떠올렸습니다. 골판지를 갖다가 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또 골판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생각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마드적인 거 또 어떤 그 순환하는 거 어떤 또 요즘 뭐 환경 보호까지 여러 가지 그 철학을 다 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생각이 또 어떤 그 내 인생 어떤 그 정체성을 갖다가 또 느끼기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골판지를 쭉 작업을 갖다가 점점점 변화 있게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앞으로도 이 작업을 점점 진화시켜서 더 발전시키는 게 제 작업 목적입니다. 골판지를 작업한 것 중에 제가 좀 대작으로는 대동여지도 작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작품은 높이가 한 8m가 되고 가로가 한 5m가 됩니다. 이게 어떤 그 한 프레임에 다 이제 작업을 한 게 아니고 그 김정호 선생님의 어떤 그 판각처럼 저도 그 158판을 30, 40cm짜리 158판을 모자이크 되는 식으로 해서 골판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2019년도 정말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롯데백화점 10층에서 전시를 갖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이제 어떤 그 구상적인 것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앞으로 작업은 이 골판지를 갖다 주제로 하되 골판지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한 모양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골판지 면이 각각 면이 조금 다 달리 보입니다. 이 육면체로 볼 때 이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또 색과 뭐 구성 이런 걸 갖다가 하다 보면은 점차 더 진화해 갈 것으로 믿습니다. 뭐 다른 사물들도 다 어떤 그 철학이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그 어떤 불우한 환경에서 커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항상 좀 저항 정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감하지 못해갖고 밖으로 표출을 못했는데 작품으로는 얼마든지 내 세상이니까 내가 이 볼품 없고 소외된 변방의 어떤 그 물품이나 소외된 인간들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작품에 녹여내고 싶습니다. 그 작품을 갖다가 뭐 내 작품을 갖다 사랑하고 많이 봐주시고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작가가 원하겠지만 작가가 보통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작가 하고 싶은 작품이 있고 얘는 관객을 위해 갖고 관객 눈에 들려고 노력하는 또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도 어차피 사회생활인이고 하다 보니까 뭐 부자가 많이 이제 되겠죠. 그 대학원에서 제가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작가가 미술관용이 있고 갤러리용이 있다. 갤러리용은 돈 만지기가 좀 힘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이가 좀 돼서 가서 그런지 뭐 어차피 없이 살아서 그랬는지 돈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당장 쓰고 하는 거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내가 하는 이 작업으로서 반대급부로 엄청난 뭐 덕을 보겠다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작업이 내 구상대로 처음에는 내 머리에서 기획을 하겠죠. 구상을 하고 그래서 실천해갖고 저희 작업은 이 에스키스도 사실은 그리기 힘듭니다. 어차피 내 머리에서 구상되어 그대로 작업에 바로 적용을 시키는데 이것이 생각대로 잘 나왔을 적에 저는 모든 걸 가진 그런 느낌입니다. 뭐 한 가지 예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대동여지도를 작품을 했을 때 저 보다시피 이 작업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달가고 이 작업실에 리허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좁아서 작업할 때도 다 펴놓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전라도 지방 경상도 지방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전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딱 조립을 해가 딱 놨을 때 내 생각대로 딱 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기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예. 항상 작업은 내 생각만큼 어떤 내 능력이 스스로 발휘가 된다고 하고 그런 효과를 갖다가 갖고 올 때 제일 기쁩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관객을 크게 의식은 뭐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객을 너무 의식하면 뭐 내 생각이 또 많이 또 감소가 되겠죠. 오히려 이 많은 지구인들 중에 뭐
인연이 있으면은 저 작업에 또 많은 지공이 있다 보면 또 누구는 저를 동의해 줄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동의해 주는 사람 숫자가 굳이 나는 많지 않아도 된다는데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가로 활동하는 박용우입니다. 저는 현재 개인전 12회와 기획전 및 단체전 200여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활동하는 그룹은 신우회를 비롯해서 한 4-6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은 좋아했지만은 사실 집안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서 이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은 제 곁에서 떠나지를 않았고, 또 돌이켜 보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지금으로 치면 드로잉인데 그 당시에 스케치를 굉장히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완전한 성인이 돼서 돌이켜 봤을 때 그 자체가 굉장히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발점을 해서 저는 나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좀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순수 미술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한 20년 되겠네요. 그 IMF 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근데 이 그림 세계, 예술 세계가 쉽지만 않다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지금은 좀 더 고민과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제 순수 미술이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중에,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이 순수 미술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검증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조금 나름대로 이 검증을 받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든지 부산미술대전, 모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3군데를 집중적으로 제가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체적으로 한 13년 걸렸는데, 13년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특선과 입선을 이제 반복하면서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3군데 다 초대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이제 거기서 뭐냐면, 이 작품이란 것은 이 첫 누가 빨리 했다 해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붓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대 작가가 되는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조금 풀어나가는 방식이라든지 이 이해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서 이래 와서 현재로 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제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풀어나가는데. 그래서 주로 그 대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대작 위주로 하면서 그걸 과감하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1만호라는 그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 내용은 제가 그동안 그리워한 그 낙엽을 통해서 또 뭐를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낙엽과 또 밀접한 관계가 뭐냐. 낙엽도 어떻게 보면 나무인데 또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것도 역시 나무니까 안에 굉장히 결합이 잘 되겠다. 그래서 낙엽 위에 그 목간 악기도 좀 올려보고 또 한편으로는 나무와 쇠도 이렇게 좀 매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낙엽 위에 자동차라든지 그 관악기 뭐 색소폰이라든지 이렇게 또 접해보니까 아주 좀 상당히 좀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만호의 어떤 그 전체 크기는 20점인데 지금 한 10점을 진행하는 중에 꼭 뭐 자동차 뭐 악기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또 동물도 이어봐야 되겠다. 뭐 지금 제 뒤에 있다시피 칼도 이렇게 하면 모험적으로 이렇게 시도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활동을 하지만은 그 주위에 이 기존 작가님들을 접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 화가들은 살아생전에 빛을 보지 못할까? 물론 개중에는 빛을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살아생전에 뭔가가 빛을 보든 안 보든 한번 승부수를 던져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만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데 이 자체만의 끝이 아니고 이게 평가가 좋든 나쁘든 떠나서 그 다음 단계는 아직까지 내가 작품 구상은 안 해봤지만은 또 뭔가 있지 않겠나는 이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작가들이 죽으면 뭐 작품까지 올라간다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살아생전에 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제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붓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할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일념하에 제가 끝까지 쓰러진 그날까지 붓을 놓지 않고 작업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 편달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어릴 때부터 끄적거리고 색을 입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반에서 활동을 하다가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혼자만의 습작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방 전체를 파스텔 그림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스케치 작업을 하면서 사춘기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에 우연한 기회에 유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10년 넘게 집 근처 어느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작업만 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달맞이곡에 있는 몽마르트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작가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 작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갤러리도
제가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호응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달맞이곡에 있는 갤러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개인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졸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몽마르트 갤러리에서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첫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사물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화폭에 담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화 작업으로 했었고요. 이후 작업은 열정이라는 주제를 담고 항상 토종 맨드라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변화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거기에 열정에 추억, 희망 또는 꿈을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작품 속에 스며나오게 작업을 했습니다. 맨드라미는 맨드라미를 필두로 풍선이나 바다, 소녀, 코끼리, 이제 집에 키우던 강아지 등을 등장시키면서 그거를 인간의 분상과 연결시켜서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또 블루 계열로 또 다른 열정의 이미지와 비가 내리는 풍경을 이미지를 해서 내면적 사유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여기에 저 안에 이제 여우가 한 마리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드라미하고 풍선과 여우가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제 주가 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여우가 아니라 그 어린 왕자 속에 나오는 그 여우 이미지를 저의 투영을 반영해가지고 동시에 이제 오일 페인팅 작업하고 오일 파스텔 작업을 주로 많이 하면서 파스텔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따뜻한 느낌을 첨가를 시켰어요. 거기다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언어의 몽골몽골함이라는 그거를 그림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인생 사이클처럼 현재는 성장하는 여우를 통해서 지금은 성장기 여우를 꿈과 희망을 품은 존재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나이가 들어가겠죠. 그 여우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 작업 속에서 여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한 이미지를 그 작품 속에 녹아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작품을 통해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보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노동을 그림 그리기로 선택한 김청관입니다. 대학 졸업 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은 다 생존 문제랑 걸쳐 있어가지고 저 오랫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만의 생각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이제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 아마득하게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냥 붓만 잡고 있었던 시간이 한 3년 정도 끄적끄적거리는 시간으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혈기가 많은 시기였는데 그때 작업을 보면 오히려 지금과 바뀐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 고민도 많았던 그런 시기지만 그 고민의 표현 방법이 다소 젊었을 때니까 또 암울한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였고 어두운 느낌의 색상이나 뭐 표현 방법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림이 항상 경계선이 있는 작업들이었죠. 주로 제가 유화보다는 아크릴 작업을 많이 하면서 가벼운 고민들을 그렇게 작업에 녹아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작품 상황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물 흐르듯이 순간순간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한 곡에 한 곡에 넘어가듯 넘어갈 겁니다. 지금의 작업이 다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한계가 가끔씩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작업도 고민하고 또 다른 고개를 만들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의 단계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체적으로 한계가 느껴지거나 그 정신적인 한계가 오면 작업의 방향성이나 표현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더욱더 고민해서 부딪히는 상황에 나의 한계에 맞는 그림을 그려가고 싶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작업들이 작가들에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제 저는 작업에서 진심이 좀 더 어렸으면 좋겠고 작가로서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싶어요.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동이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남들이 봤을 때 너무 고생하는 작업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성실한 모습의 어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는 것이 작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한 곡에 한 곡에 넘어가면서 정말 성실하게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 그림에서는 정말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물론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산적인 활동과 물론 신체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인 생산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림으로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아침엔 출근하고 저녁엔 퇴근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정말 올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리고 그리고 성실한 모습으로 제 그림에 대한 이해도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얼마나 이 그림에 대해서 진심인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 화면을 통해서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앞으로도 발표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평가를 스스럼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네, 저 한국화 서평웅입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만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만화를 하면서 이제
우연히 그 공부를 해서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서 작가 손은승이하고 신도우 여러 만화 작가를 만나서 만화를 그리면서 나중에 저 화암미술관에서 저 현대미술 20인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목상 그 선생님하고 같이 그 계기가 돼서 뭐 동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르는 뭐 여러 장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세상 모든 물체는 다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현재로 동물 의인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좀 벗어나서 사회 생활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제별로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만화 그릴 때부터는 처음에 주제가 뭐 액션물, 무협물, SF물 모든 걸 다 장르로 하고 작품 해주고 이름 대신에 그 돈을 받아먹는 수입으로 서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징가 제트 김청기 감독을 만나 그런 마징가 제트를 잠깐 손 좀 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에 그 머물면서 그 화암미술관에 현대미술 20인전을 하는데 그때 이목상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우리 한국어 그 대가도 선생님하고 그것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붓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래 하다가 이제 서울 생활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 영천 그 독립 그 근처에서 작품을 하다가 결혼 생활 때문에 잠깐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다시 또 서울 생활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서울 생활 뭐 이제 9월전에 참여하면서 많은 작가를 섭렵하면서 그림 세계를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항상 그 세계를 주제를 여러 개 삼아 지금 활동 중입니다. 지금 내 작품 내용을 보면은 현대미술을 이제 하게 된 동기는 이때까지 전통미술을 뭐 사운자, 하산수와 풍속화 모든 걸 많이 하다가 저 TV에 그 강아지하고 인간이 서로 결혼되는 그 내용을 보고 작품 의인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보면은 이 사회가 애완견하고 인간하고 서로 결혼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데 그 주제가 넓이가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의인하면서 또 다른 작품에 또 손을 대려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제 정통하다 현대미술로 하면서 참 주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도 많이 다니지만 일단은 모든 SNS도 보고 그런 참고로 현대 생활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그 생활관을 그 내용을 담아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화라는 이 작품은 사실 뭐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언론에 많은 거를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작품 생활이 지금 50년이 조금 넘었는데 뭐 그동안에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은 뭐 훌륭한 작가 작품을 보면서 뭐 학습하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창작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이때까지 제 작품을 사간
그 소비자들은 참 지금도 중간중간에 하면서 주고받는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작가끼리 서로 또 좋은 그 교류를 가져 즐거운 작품 생활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영화 작가 이미라입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방학이라는 우연한 기회에 공무원 미술대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대상을 받으면서 그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주 2일의 야외 스케치를 통해 눈에 보이는 도시나 자연 풍경을 사생하면서 사실주의 구상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연필이나 파스텔 등 가벼운 재료로 스케치를 하고 수채화로 완성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전을 했을 2010년에는 낙동강 주변의 사계를 풍경을 담아서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는 온천천이나 또는 삼복도로 등 도시의 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곤 하였습니다. 나의 작품 주제는 불로장생을 꿈꾸는 공존과 상생입니다. 재료는 캔버스에 오일로 표현하는 유화 작업을 주로 합니다. 표현 방법은 우리의 흔적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암각화나 십장생화 등 시대적 배경을 재구성하여 바탕에 먼저 추상화시키고 그 위에 문화재나 민화 또는 현대의 사실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배치합니다. 배경과의 서로 다른 이미지인 이중구조 화면 구성으로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형태보다는 성각을 이용하여 조형성을 표현하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오방색 등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여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이프와 붓을 이용하여 긁어내고 음각의 형태를 덧칠하는 마띠에르 기법으로 시각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나의 생활이고 삶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림의 변화를 꾀하겠지만 암각화나 식장생활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의 멋과 아름다움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작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나쯤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각화나 식장생활처럼 불로장생을 꿈꾸는 작품이지만 계속 변화를 하면서 결국 자연으로 회귀할 것이지만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양화를 그리고 있는 안태종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었는데 중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소묘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의 눈에 띄면서 미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작품이 신문과 라디오에 나오면서 그림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찾아왔던 실망, 좌절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림이었고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어진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술 작품을 시작하면서 초소 작품에 매료가 되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왠지 모르게 소외되어 간다는 느낌과 자유로운 표현에 약간의 공백을 느끼게 되어서 결국은 회화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회화에서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 눈동자에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듯이 이러한 대상의 눈동자를 찾고 싶어서 고민을 했었고 숱한 좌절에 지치고 능력의 한계와 다투다 보니 건강도 많이 무너지고 지쳐갔지만 생각과 감동을 화면에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표출되는 힘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고민은 욕심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나이가 쌓이니 비로소 이제는 안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동자의 이야기를 색깔에 담고 붓의 속도와 힘에 의해서 나타난 터치의 강약을 생명의 메아리로 화면에서 울리게 하고 싶었어요. 작품 제작은 유화물감보다 빨리 마르는 아크릴 특성을 살려서 터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붓과 도구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유화물감의 특징을 살려서 세밀한 이야기도 첨가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제 작품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끊임없이 작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생각이 건강에 갇혀서 얽매여지지 않도록 욕심은 최대한 비우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붓터치에 담아내며 마지막까지
캠퍼스와 마주할 수 있다면 아마 행복할 것 같습니다. 표현과 감성이 이루어질수록 폭넓은 색상과 터치에 집중하고 의미를 담아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욕심을 비워내면서 꿈은 자연스레 빛바랜 페이지가 되고 있지만 건강한 마음과 몸에서 건강한 그림도 그려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다양한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가면서 현재 살아가고 싶은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저희 그림과 마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가 전성희 작가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양학과로 진학을 했었지만 디자인에 매료되어서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50대 중반에 유화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60세에 제 첫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늘 생업에 쫓기면서 개인전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가슴 벅찬 전시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림과 함께라면 나의 삶은 두렵지 않고 설렘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림을 생각지도 못한 세월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림보다는 늘 생업에 매달리면서 항상 내 안에는 그림에 대한 향수가 나를 다그치며 안달해왔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어느덧 숨가쁜 시간들이 흘러가고 50대 중반에 유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붓을 잡지 못한 세월이 너무나도 길었지만 그때 그 몸속에 붓놀림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 여러 공모전과 전시를 통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저의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비오는 도시의 야경과 해질녘 노을의 풍경 그리고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 등 이러한 작품들이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고독과 쓸쓸함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오는 빗방울을 묘사하기 위해 레진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나이프 자급 또는 다른 도구도 사용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표현 방법을 찾고자 애써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작업의 주제는 주로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하고 있는 작품 세계는 밝고 화려한 꽃의 이미지보다 미미한 풀꽃에 눈을 맞추게 됩니다. 한동안 저의 작품은 꽃의 향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으로 완성되어진 이미지가 보는 이들에게 그 향기가 오래 남아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꽃을 계속 그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을 통해 꽃은 또 다른 생명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표현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느 교수가 미술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재능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부족함이 많은 작업이지만 어느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의 재능으로 꾸준하게 나아가 보려 합니다. 90까지 쭉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릴 적부터 미술에 대한 열의가 많았고 여러 공모전과 미술대회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 화가의 길을 들어서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결혼과 직장생활로 긴 시간 동안에 그림과 멀어져 있었으나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다시 붓을 들면서 그림이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림은 나 자신을 확인하는 일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부터 그림과 함께 했던 경험은 결국 작가로 평생을 이어갈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제 작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초기 작업은 수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정적인 대상을 묘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속에 동적인 소재에 관심이 많아서 생동감과 자연의 깊이를 색채와 감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화면의 구성뿐만이 아니고 색채의 미묘한 울림을 탐구하는 데 집중했던 시기로 기억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업 재료는 유화와 아크릴화로 이제 확장되었고 화면 구성의 밀도를 높이고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회화적 가능성을 질감 속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채화 강사로 한 10년간 활동하면서 교육과 창작을 병행하면서 가르침의 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제 스스로의 작업을 돌아보고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은 재료와 표현 방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수채화를 중심으로 작업을 했지만 2011년부터는 유화를 병행하면서 회화 재료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아크릴화로 옮겨가면서 표현 방식도 한층 더 과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 시기에는 자연의 풍경에서 벗어나 도시의 야경이나 바다의 파도처럼 생동감 있는 대상에 관심이 많아 움직임이 느껴지는 주제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화의 장점을 더해 유화 특유의 마티리얼을 접목하기도 했고 때로는 붓터치만으로 강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실험도 병행했습니다. 정적인 소재를 동적으로 전환하면서 단순한 화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자연의 선물, 자연의 소리, 그리고 다이나믹 부산 이런 시리즈는 변화와 실험의 흔적을 보여주는 작업들입니다. 저에게 이 시기는 재료와 표현 방식의 확장이 정체성의 성숙으로 이어졌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작업들은 여행 속에서 마주한 순간들, 그리고 바다와 해안 풍경에서 느껴지는 기억과 감정을
단순한 풍경 재현을 넘어서 감각적 묘사와 내적인 사유를 동시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저의 기억의 전개 시간의 흔적의 작업 과정은 늘 자신과의 대화이자 이 또한 작가만의 여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세계에서 얻는 경험과 그것을 통해 다시 마주하게 된 내면 세계가 서로 교차하면서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앞으로의 꿈과 계획은 지속적인 실험적 작업을 통해서 저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구상 작업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믹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시각적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계획입니다. 회화라는 매체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 작업에 예술적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10년간 운영해온 이젤 갤러리를 통해 예술인들에게도 더 편한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신진 작가들을 발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배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멘토이자 지원자로서의 사회적 역할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의 삶을 그리고자 하는 작가 박성우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아시는 분의 소개를 받아서 화실이라는 곳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박자 그리고 용자 대자 쓰시는 분, 그분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저 나이에 저렇게 가진 건 없지만 그림 하나로서 그렇게 삶을 영위하시면서 너무나도 재미나게 행복하게 보내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림 외적인 부분도 물론 좋지만 그림도 좋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내포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저도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휘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인물입니다. 인물인데 그 인물을 처음에 접할 때 다른 부분을 조금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요시하는 부분은 내면을 얼굴로 통해서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처음에 인물을 많이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그 인물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제 자화상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자화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캔버스 화폭 안에 담아내고자 하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속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구상적인 부분은 조금 개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상적인 부분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중간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는 추상에 가까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야기 내면은 어떤 그 제3 자체의 그 애환을, 그러니까 굴곡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내어서 그 어떤 관람객의 어떤 시선 자체가 그 굴곡을, 제가 넘나드는 굴곡을 어떤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삶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지금 작업들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지금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환이라든지 삶의 무게를 표현을 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이며, 그리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는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내고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미술 시장도 조금 그런 여파를 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버티셔야 하고, 저도 잘 버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알아주지 않는 어떤 작업 세계관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만약에 조금 더 나은 작업을 위한다면 지금 참아내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작업을 해서 많은 대중들한테 드러내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양정미입니다. 뭔가를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좋아서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그림을 했습니다. 열심히는 하였지만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기초를 다지고 전문적으로 배워볼까 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늦깎이로 그림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던 중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의료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체적 장애를 입고 힘이 들 때 그나마 그림은 저희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지치고 다친 자존감의 회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림이 저희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였던 것이죠. 만약 저에게 그림이 없었더라면 신체의 장애를 비관만 일삼으며 무의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림에 더욱더 매진하고 천착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림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개가 그렇듯 저 역시 언제나 작업을 할 때면 다양한 색초에 매료됩니다. 초창기 작품은 도시 풍경을 색채의 온도로 풀어내는 연구였습니다. 주로 감천마을이나 우암동, 안창마을 등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재구성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도시 골목골목의 따사로운 빛의 온도는 훈훈한 정감의 온도로 저희 작품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차가운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유화 작업을 합니다.
미세한 색의 온도를 표현하는 데는 저에게는 용이한 재료더라고요. 초기 작품에서 캔버스가 언뜻언뜻 보입니다. 얇은 화면은 저희 작업 태도에서 작품의 숨통이 트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두껍게 칠하는 전통적인 유화 방식이 저는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여백과 비워둠이 작업의 중요한 개념이자 표현입니다. 지금의 방식도 어느 정도의 밀도와 원하는 색채가 맞아떨어지면 멈춥니다. 그 도시 속 인간의 군집에서 오는 온기에 집중하고 더 나은 관계로의 바람이 제가 바라본 세계이자 관심사입니다.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주제는 기억의 온도입니다. 저는 도시 이미지를 차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시는 인간들의 군집이며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의 감정이나 기억들을 온도로 풀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은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시간의 층위를 지난 후 마음속에 남아있는 흐릿한 잔상을 그립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하고 몽환적으로 때로는 선명하게 감정으로 남아요. 저희 작업은 평면성이 강조되고 그레이징 기법을 많이 쓰는데 시간이 켜켜이 쌓이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이 표현됩니다. 장소, 시간에 따라 기억되는 색채도 달라집니다. 제가 지나온 관계들을 색채의 온도로 풀어나가는 것이 그림을 하는 사람의 당연한 작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작업 방향은 색채의 연구에 더욱 깊이를 둘 것 같습니다. 형태를 조금씩 더 지우고 비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이 더 머물 것 같아요. 색채가 가진 감정의 깊이에 몰두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작품이 관객들에게 읽혀질 때 탄탄한 작품 세계가 읽혀졌으면 좋겠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배둘레꽃 닉네임의 이은정입니다. 네, 저는 전공은 하지 않았고요.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했는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들을 색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런 시선들이 그림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렇게 또 우연히 전시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그리는 사람에서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리면서는 사라진 존재를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곁에 계실 것 같은 엄마의 부재 때문에 엄마의 시간에 대한 태도를 제가 어딘가에 표현해야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의 얼굴과 꽃을 그리기 시작한 게 행복했던 제 유년과 엄마의 꽃에 대한 그 꽃이 엄마의 사랑이고 헌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와 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피워낸 사랑을 추억하기 위해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는 평범한 삶의 행복을 투박하게 그려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고 별거 아닌 일상을 정직하게 안아주는 그림, 무겁지 않고 따뜻하게 오래가는 그렇게 기억되는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아름다움이나 잊고 있었거나 지나치기 쉬운 행복들을 모아서 캔버스에 그리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짜 감정이나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느낀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 보는 사람에게도 아 나도 저런 적이 있어 라는 울림을 줄 수 있도록 평범한 순간의 아름다움을 잘 관찰하고 표현해내고 싶습니다. 그림을 시작한 일이 제 인생에서는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낸 것처럼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항상 그 마음은 변치 않고 그림을 계속 오랫동안 그려내고 싶습니다.